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채팅창에서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님이 불타는 화요일이구나. 역시 젊은 피는 다르네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젊은 피 계속해서 팔팔 끓고 있습니까? 오늘 팔팔 끓고 싶은데 네. 네. 체력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1시간 마저 팔팔 불태우고 저희 마지막, 퇴근을 하겠습니다. 불태우고 좋습니다. 오늘 소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젊은 피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마지막 1시간 또 불태워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이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고요. 2부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살련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강순남 님도 보이고요. 불나방 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두릅조아 님께서도 오셨고, 벙벙님, 오늘 매수가 드디어 온 거 있는데 좀 이따 신청해야지 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테디 님께서도 계속해서 미니 강의 기다려 주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철학관 챔피언 님, 자성발전 님, 또 이민재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모두 잘 오셨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을 해볼까요?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은요, PC 디렉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RNJS2354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324원이고요. 비중은 32.15% 담으셨거든요. 2차 도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11월 초부터 차트 흐름 보고 계속해서 물타기 했는데 오늘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악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4분기 실적 상승이 기대가 돼서 중장기로 보유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신주 발행 무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주식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거든요. PC디렉트가 오늘은 26%나 급등을 하면서 10,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익권에 올라왔는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체크를 할까요? 네, 일단 쉬는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PC 디렉트 이슈를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PC 디렉트가 기본적으로는 이 컴퓨터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조립하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 인텔의 이제 국내 대리점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말씀 주셨던 이 신주에 대한 이 신주 발행 무효 관련 이 소송권에 대해서는 이제 17일에 판결권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57만 주에 대한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효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 57만 주가 소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PC 디렉트의 총 발행 주식 수가 760만 주 정도 되는데 약 57만 주 정도가 소각이 된다라고 하면 700만 주 정도로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주식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가장 큰 이 성장 동력, 상승 동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UAM, 드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드론 택시, 그다음에 무인 항공기 시스템 구축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PC 디렉트가 이제 이 PC나 모바일, 이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 총판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2016년에 국내 최초로 이제 세계 1위 기업이죠. 중국 DJI, 그 다음에 2위 페럿사와 함께 드론 총판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전에 한번 이제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 UAM 드론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이제 PC 디렉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베셀, 그 다음에 네온테크 이제 이 정도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드론 관련주들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수급의 순환의 관점에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 쪽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섹터들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UAM 쪽으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때문에 PC 디렉트는 원래 기존의 UAM 쪽으로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흐름들을 나타나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PC 디렉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상당히 또 좋은 수익권으로 마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PC 디렉트가 상승이 나온 결과적인 이유 자체는 역시나 UAM 쪽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UAM 쪽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성장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UAM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했던 탓인지 PC 디렉트의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어마무시하죠. 여태까지의 수급을 한 번에 다 이겨내는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그만큼 이 앞선 매물들을 다 소화해 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오늘 들어와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높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PC 디렉트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눈에 띌 만한 엄청난 실적 상승은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UAM 쪽의 어떤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에서 충분히 또 추가적인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다음 매물 구간은 약 12,5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12,5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바로 약 15,000원, 6,000원까지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힘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UAM 쪽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슬슬 법제화도 좀 진행이 될 것이라 가장 또 눈에 띄게 그리고 눈에 빠르게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 산업이거든요. 때문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에 의해서 굉장히 좀 성장 속도가 빠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섹터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대에 부딪히게 되면은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6,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12,500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16,500원까지 수익 극대화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2,5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한 차례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다가 눌렸을 때 향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순환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UAM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된 그러한 케이스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까지는 상승이 잘 나올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당분간은 순환이 매우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또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면서 다음 종목으로 또 수급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2,500원 뚫어주는지 아니면 뚫지를 못하는지 보면서 이제 차익 실현할 건지 아니면 수익 극대화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수급을 봤을 때 순전히 이렇게 26%의 상승을 만드는데 밀어내는 수급들, 그러니까 올리기 위한 수급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여겨지고 그러면서 여태까지의 어떤 수급들을 한 번에 또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급이 바닥권에서 2번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까지도 분명하게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러한 이제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목표가까지는 여유롭게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이 매물대에 맞춰가지고 대응만 잘 하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수익 극대화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UAM과 관련해서 엄청난 기대를 한 봄에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을 또 강하게 실어주고 있는 종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15,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부분에서 2차 목표가 16,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2차 목표가 달성하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100% 수익 달성하시는 거거든요. 수익 극대화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NJS님께서 또 후기도 바로 남겨주셨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너무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는 후기까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의 신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깔끔한 정리, 완벽한 분석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환님께서 굉장히 간절하게 지금 신청해 주신 종목이거든요. 매수가가 9만 원이고요. 비중은 80% 실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물타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좀 봐주세요. 제발이요. 라고 하시면서 SOS를 청해 주셨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10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잘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청자님 매수가 지금 가격이 워낙에 높고 비중도 지금 80%나 무겁게 담으셨다 보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제발 조금만 더 이 상승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일단은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이 그룹사들의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낮에 이상형 월드컵 할 때 셀트리온을 정말 이제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4분기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실적은 좋을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캐시카우로 작용을 하고 있는 제약이 이제 램시마인데 램시마가 워낙에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추가적인 어떤 이 매출 캐파를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CMO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려 나가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캐파를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판매 전략을 좀 굉장히 잘 꾸려 나가면서 분명하게 또 추가적인 어떤 이 캐파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이제 유클라이마 새로운 또 이 제약이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또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크게 이제 치고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은 역시나 이제 수급이 조금 부재했어요.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사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항상 수급이 동반되어야지 좋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상승이 좀 나오다가 이전 매물대 구간이죠.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이 구간에 딱 도달하면서 상승이 나오지 못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오는 듯 하다가 이전 이제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상승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쉬운 점이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동반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오늘 보게 되면 일동제약, 지금 이제 뭐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동제약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좀 동반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22일에 시오노기 관련해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러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차오르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항상 이제 수급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점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사들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은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을 만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급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아쉬운 점이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계세요. 때문에 80%라고 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비중을 담기도 조금 부담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 한 차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약 7만 5천 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8만 원, 3차적으로 9만 원, 이렇게 이제 세 구간을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실적 성장성의 어떤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까지 좀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 매물대들을 소화해주질 못했어요, 전혀. 최근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들을 전혀 소화해주질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1차적으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7만 4천 원 구간에서 한 차례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집중이 되어야지 이 구간을 뚫어주고 8만 원, 9만 원까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대응은 어려우실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한 구간은 좀 강한 수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이제 이 앞선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이 한 차례 나올 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중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약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지금 보게 되면 7만 4천 원 구간에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 바로 앞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도 약간은 이른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비중 20%로 하여금 일단 좀 다른 종목으로 좀 운용을 하시다가 향후에 뭐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수급 흐름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앞선 매물을 좀 소화해주면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목표가 7만 4천 원, 그 다음에 8만 원, 9만 원 정도까지 해서 매물대를 좀 형성을 하고 이 매물대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주가의 추이를 보면서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해나가면 그래도 손실 만회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은 밝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향한 또 바이오 섹터를 향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수급이 아쉬운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비중이 지금 워낙 많으셔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남은 20%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20%로 조금씩 수익을 그래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체크포인트 얻어가시고 잠시 후 미니 강의에서도 그에 대한 힌트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꿀팁도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G 케미칼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32,600원이고요. 네. 20%예요. 20% 가지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KG 케미칼을 지금 마이너스 22%인데 조금 더 물타기를 해서 가져갈까? 아니면 앞으로 주가 전망, 목표가가 얼마나 좀 될까? 알겠습니다. KG케미칼 대응 전략 한번 꼼꼼하게 네네.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일단은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이 됐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쌍용차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쌍용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올 초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아까 배워야 산다 시간에서도 다뤘었지만 에디슨 이 모터스 관계자들은 주가 조작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KG 그룹주들이 이제 새롭게 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떠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최종 인수자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쌍용차가 토레스라는 신차도 내보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주가를 보게 되면은
약간의 이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이 한 차례 나왔는데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약간은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는 이르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KG케미칼이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쌍용차에 엮인 부분이 사실 오히려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워낙에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 실적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쌍용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로 또 주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쌍용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리스크로 남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무언가 이제 이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결국엔 다 일맥상통하겠지만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윗꼬리를 크게 그리면서 이제 음봉이 나오는 그런 이제 캔들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리고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물량을 털어내냐라고 했을 때는 뭐 마찬가지로 이전의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구간은 이 매집이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전에 한 차례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이 나온 후에 물량을 털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당장의 수급이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힘을 모아가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힘을 모아가는 그런 상태가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 대비 약 20%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가를 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려는 그런 좀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 한 2만 원 초반대에서 그래도 지지라인을 좀 잘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밴드권을 형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모아 나가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이제 형성이 될 때 그때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겨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할 수 있는 단가가 현재 매수가보다도 낮은 약 한 3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이다가 자리를 잡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3만 원 정도 목표가에 어느 정도 털어내고 나오려는 그런 이제 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일전에 쌍용차 관련돼서 움직였을 때 이 매물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힘들 거예요. 앞선 현재 이 3만 원까지의 매물대 정도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자리 잡게 되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소화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3만 원 이후 구간은 굉장히 좀 강한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슈의 어떤 강약의 조금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은 말씀드렸듯이 이 수급이 좀 소외되어 있고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현재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2만 원 초반대부터 2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러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3만 원 정도까지 돌파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는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할 때 수급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3만 원 이하로 낮추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차 목표 반등가인 3만 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그 구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의 어떤 이 이슈의 강약의 정도 만약에 정말 강한 이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구간을 이제 소화 시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3만 원 중반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때문에 3만 원을 돌파할 때 그런 이제 이 이슈의 강약의 정도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KG케미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 타이밍 꼭 놓치지 마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KG 케미칼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시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또 채팅창에서 또 많은 분들이 김영일 전문가님의 진단을 듣고 공부가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라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김정아님, 예남매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꽃피어라 내청춘님께서도 종목 상담도 공부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늘 푸르다 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10시 2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오늘 P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러너님께서 형일 전문가님께서는 이 PPI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CPI가 워낙에 좀 잘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PPI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무서워요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PPI도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CPI가 좀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PPI가 이제 저번 달하고 이제 비슷하게 좀 나올 것 같거든요. 큰 차이는 이제 없을 것 같고 한 0.4%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차트를 잠깐 좀 띄우게 되면요. 현재 이제 2,500선을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2,500 구간부터는 무언가 좀 강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기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워낙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이제 눌려줄 때가 되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또 쭉쭉쭉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좀 올려줄 만한 이슈가 약간은 부재한 상태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공에서 약간은 눌려줄 만한 구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PPI가 혹시나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나요? 0.2% 상승으로 나왔네요. 0.2% 예상치를 상승은 하회한 걸로 나왔네요. 네, 이제 하회한 걸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네요.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대형주 쪽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 대형주 쪽에서 이제 수급이 나오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시장이 눌리지 않든 아니면 횡보세를 유지하든 그러한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PPI가 굉장히 좀 잘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미소율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좀 잘 풀려 나가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또 이제 날뛰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눌리더라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눌리더라도 이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좀 좋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욱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슬슬 풀려 나가고 있었으니까 이러한 수급들이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섹터들에 또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더욱더 많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전월 대비해서 0.2%, 전년 대비 8% 상승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둘 다 예상치 하회하는 부분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0%대로 예상치 하회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발표 이후에 미국 선물 시장도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함께 또 월마트라든지 홈디포의 실적이 워낙에 또 잘 나와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는 힘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흐름들 또 체크하시면서 내일장에 대한 우리 준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하기 좋은 시장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시장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그 타이밍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종목 진단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나방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초록뱀 미디어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9,5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 어쩌면 좋아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초록뱀 미디어가 오늘은 2%대 상승을 하면서 11,200원에 거래를 마치기는 했지만 최근에 진짜 거의 그냥 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 종목? 참 이제 수급주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초록뱀 미디어가 저는 또 많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이제 2020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던 구간이 이제 바로바로 확인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컨텐츠 관련주들, 넷플릭스를 이제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이제 이 실적이 좀 영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업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크게 좀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올해 2분기에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은 좀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을 짚어주려는 시도는 분명히 조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어떤 이 하락은 있을까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초록뱀 미디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약 2만 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초록뱀 미디어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이 이슈 자체가 조금 나와주면서 이제 항상 뭐 같은 이제 관점일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초록뱀 미디어가 완전히 수급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상태예요. 넷플릭스를 이제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약 2분기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구간은 필요하다라는 점이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초록뱀 미디어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업황에 대한 어떤 분위기 그리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짚어줄 만큼 많이 떨어지기도 떨어졌고 그러면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이 매수가 근처까지는 저는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거래됐었던 매물 자체가 거의 이제 부재합니다.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겨내기에는 저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때 또 워낙에 힘있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통해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초록뱀 미디어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에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주목받을 수 있는 수급이라든지 어떤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전에 거래됐었던 물량 대비 수급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항상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꾸준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초록뱀 미디어는 일단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상승 구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기다리면서 말씀드렸듯이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통해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 이후에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또 수익 만회는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되고 비중이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조금의 이제 여유로운 시각으로 좀 지켜보셨다가 실적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뭐 한 차례 뭐 대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분명하게 또 시장에서 주목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불나방님께서 소해주 너무 고독하네요. 그래도 저 기다리는 거 잘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물 타서 얼마쯤 맞춰놓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주셨거든요. 혹시 그 타이밍이 나왔을 때 목표가를 좀 체크할 수 있나요?
일단 지금 현재 간략하더라도, 구간에서 네. 네,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일단은 이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주요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약 15,000원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조금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15,000원 구간까지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리는 구간이 12,000원 정도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12,000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15,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추세를 만들어 줄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또 약한 평단가 약 16,000원 정도로 맞춰질 것 같아요. 그 정도 구간에서 수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전략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손실 없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요 대응 전략들이 있다라는 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10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민재 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A 프로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16,700원,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는 글과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오늘도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1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은 왜 자꾸 떨어질까요? 일단 A 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최근 시장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2차전지 쪽이 정말 이제 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배터리 셀 3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폐배터리 쪽도 나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소재 쪽에 이제 상당히 조금 시선이 많이 쏠렸는데 장비 쪽은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은 아직까지는 숨죽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A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좀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올해 이제 초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수준은 늘려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 초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조금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서야 좀 부활을 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찌됐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뭐 흑자 전환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LG화학 전체적으로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쪽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2차전지 장비 쪽도 한 차례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발주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주를 받는 장비 기업들도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적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차전지 장비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이제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기는 한데 장비 기업들은 어찌됐든 이 수주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발주를 받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 실적까지 인식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최근 구간에서 이 18,000원 정도 구간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이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18,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주려는 시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뚫어주지 못하고 이 매물대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졌었던 게 원전 관련주들이었어요. 일전에 이제 한번 보게 되면 보성파워텍을 잠깐 보면요. 정확하게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이제 상승이 나오기 위한 물량이 들어갔다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전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했지만 결국에 뚫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A 프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갔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늘어나면서 성장에 대한 어떤 주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18,000원 위의 매물대가 너무 두텁다 보니까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조정이 나온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을 좀 털어내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보게 되면 물량을 이제 집어 넣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18,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이 A-프로의 성장 가능성은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비 쪽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매출 인식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죠. 약 15,400원 될 것 같습니다. 15,400원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 14,000원 초반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14,000원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저가를 그래도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면 결국에는 현재 단가가 또 향후에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서 힘을 모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현재 단가가 매물대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 단가가 1차 목표 반등가가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을 어느 정도 최소한 축소는 좀 해놨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힘 모을 때 어찌됐든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잖아요. 때문에 향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실어서 현재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만회를 노려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은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해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향후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적용이 될 때 저점에서 대응을 통해서 수익 만회를 노려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은 15,4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깨고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면서 손절 타이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프로에 대한 진단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미니 강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I 발표 이후에 미국 선물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3%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 다우 역시 400포인트 넘게 지금 뛰어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의 훈풍도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창을 좀 크게 늘려서 이제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제 역시나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시장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죠. 그리고 상승이 잘 나왔던 배경은 역시나 이 소비자 물가 추이 CPI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봐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네. 자,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게 되면 CPI가 이제 상당히 좀 하회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죠. 이제 7.7%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나스닥이 7% 넘게 맞아요. 오르는 그런 이제 어마무시한 급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추가적인 어떤 이 훈풍이 굉장히 좀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통으로 조금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오후에 절대 전략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배워야 산다 때도, 그리고 지금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2,5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500선을 바로 한 번에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이 의문점이 저는 약간은 들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PPI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미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뚫어낼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대형주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을 해서 뭐 이제 LG 화학이나 뭐 삼성 SDI 등등해서 2차전지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그러면서 뭐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2차전지 대형주 쪽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어요. 이제 개인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자금까지도 이러한 섹터들에 상당히 많이 쏠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금이 많이 집중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상승이 나올 때 저는 이제 약간은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렇게 쭉쭉 상승이 나오지 않고 약간은
계단식 상승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렇게 쭉쭉 상승이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섹터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2,500까지, 코스피 2,500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상승이 몰렸던 섹터는 2차 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만약에 어느 정도 계단식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횡보를 하는 구간에는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급이 풀려 나가면서 굉장히 또 이 종목 저 종목 접근하기 좋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형성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은 수급이 풀려 나가는 구간이 부재했다라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왜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수급이 풀려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CPI, 6월 CPI가 발표되기 이전에 2분기 정도 때 해가지고 횡보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우려감이 종식이 되는, 우려감이 혹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고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이러한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했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베어 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많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이죠. 지금 현재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이 맥락의 시장 환경이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고점과 저점을 반복을 하면서 사실 이때의 매매 패턴은 완전히 정형화되었었거든요. 이제 저점에서는 어떤 이 새롭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상승이 굉장히 좀 쉽게 나왔고, 고점에서는 시장이 좀 꺾이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쉽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게 되면 1점에 또 이 매물의 저항을 또 부딪힐 만한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수급이 풀려 나가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차 베어 마켓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1차 베어 마켓 랠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횡보하는 구간에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차 베어 마켓 랠리가 펼쳐지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오늘과 같은 장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두서없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제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재건 쪽도 상승이 잘 나왔고, 굉장히 또 반도체 쪽도 상승이 나왔고, 굉장히 좀 어떤 관계성이 없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이 잘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거든요. 이러한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넘어가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본격적으로 날뛸 수 있을 만한, 매매하기 좋을 만한 본격적인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약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종목을 갖고 가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수익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구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접근한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차오를 수 있는, 수급이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해서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그러한 이 시기는 12월 FOMC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트레이딩 전략만 잘 꾸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또 분명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잘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형성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포트 재정비를 하면서 슬슬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새롭게 또 수급이 퍼져 나갈 거니까 중소형주들을 또 적극적으로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지런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신나게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즐기면서 바쁘게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따뜻한 이 가을, 겨울, 연말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포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2시간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이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을 대응하는데 또 시장을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